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일찍이 해외에 나가서 뿌리를 내리고 또 그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재외 국민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입법데이트 이 시간에는 재외 국민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국적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 양창형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 오랫동안 우리 해외 동포의 권익 문제, 또 해외로 우리 인력을 진출시키는 사업에 진력을 해오시다가 이번 19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신 소감 한 말씀 좀 여쭤볼까요? 제가 늦게 입성을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세월호 참사로 전국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와중에 저는 환경노동분과위원회에 네. 배속이 돼서 삶의 생활과 밀착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고, 또 남북관계 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라 그래서 네. 남북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한 50여 년 동안 해외 동포 문제, 네. 과거에 제가 해외 인력 진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관계 일을 하느라고 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입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 갖고 쭉 일을 해왔었습니다. 해외에 인력을 진출하는 사업을 하셨다는데 도대체 몇 개국이나 다녀보셨나요? 다니는 데는 거의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다 다녀봤습니다만, 주로 인력 진출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든가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 브라질, 아르헨틴, 파라과이, 볼리비아, 칠레, 우루과이, 남태평양 섬나라 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 70년대는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참 젊은이들한테는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아하. 그런 일들을 쭉 해오다가 네.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나마 한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네. 함축된 그런 다양한 그런 분야에 서로 소통하면서 네. 겪어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네. 남은 한 1년 반 동안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평생의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 영역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신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국적법 개정안 발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인력 진출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인력 진출 사업은 제가 1965년 지금부터 딱 50년 전에 네. 제가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그 청년 학생 대표로 한국 대표로 미국을 가서 마침 그때 미국의 이민국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1960 지금 현재 미국의 INS 법은 1965년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네.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였지, 그 이전의 법에 의하면 유색인종, 특히 우리 동남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예. 특수한 결혼 이민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입국이 안 됐었는데 네. 65년도 이민법 개정되는 걸 내가 한 3개월여 동안 미국 전 한 30여 개 도시를 청년 학생들과 다니면서 회의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접하고 신문을 접할 때마다 네네. 바뀌는 내용을 보고 그 당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유학을 가가지고 네. 어렵게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영주권이 있으면은 아주 쉽게 유학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학비도 저렴하고 거의 없거나 네. 또 일자리도 충분한 일자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고생하는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네. 영주권을 받아서 보내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귀국해갖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해외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해외 이민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취업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손으로 아마 한 200여만 명 이상을 네. 합법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수많은 재외 국민들이 있게 된 첫 예. 씨앗을 뿌리셨군요. 네. 네. 그랬는데 네.
그래 간 분들이 그 당시에는 처음에 해외 이민을 간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가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법에 해외 이민 여권을 받으면은 주민등록증을 말소시켰습니다. 아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가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때 가셨던 분들이 영주권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영주권으로 계시는 분들은 단지 그 나라 그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또 합법적으로 모든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권한은 갖지만 네.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단지 그 나라로부터 귀한 사람, 네. 그 나라 시민권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에게 나는 그 우리나라 국적법을 좀 개정해서 네. 한국 국적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아하.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뭐 미국을 네. 비롯해서 카나다, 호주 여러 나라에서는 네. 제가 조사하기는 거의 한 40~50개 국가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2011년도부터는 만 65세 이상 되는 해외 국적자에 한해서는 그 이중 국적을 허용해서 한국에서도 국적을 취득하게 해줬습니다. 네. 그래 해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한국에 들어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65세라는 연령을 네. 좀 낮추자는 겁니다. 아하. 뭐 다 줬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아직까지도 병역 의무 아유, 중요하죠. 때문에 예. 40세까지는 병역 의무에 해당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한 5년 정도 더 유예를 해서 네. 난 65세를 45세까지는 다 이중 국적 허용을 하자. 대한민국 국적 회복해 주자. 네. 해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참 이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창 40대 중반 이후면은 한창 할 나이 아닙니까? 네. 국가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적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해주자라는 네.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아직 통과되는 건 기다려봐야 그런데 이제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직도 저희 국민 정서가 이중 국적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정치권에 나오기도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시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셨을 텐데. 예, 참 국익을 위해서는 네. 딴 나라들도 이중국적 하는 데가 많은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가 이 지구상의 0.0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분의 7인데 네. 지금 우리 경제적인 영토는 지금 뭐 중국하고도 FTA에 있고 미국 또 EU도 다 그렇죠. FTA FTA 앞으로 있죠. 호주 카나다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아마 다 된 걸 계산하면 한 73%의 경제적인 영토랄까 경제적으로 대한민국과 같은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토가 있으니까 네. 이걸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겠는데 네. 앞으로 저는 과거에 제가 이민을 많이 보낼 때는 우리나라에는 부존 자원도 없고 지하 자원도 부족한 나라인데 네. 부존 자원이 많고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로 가가지고 네. 무형의 국가 영토를 넓히자. 네.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데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영토 아니냐는 네. 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 지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난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원이 아니고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해외 지금 우리 한 750만 명 정도 나가 있는데 네. 이게 정부에서 아마 통계낸 것이 720몇만 명,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750만이라 했는데 작년 통계가 720몇만 명으로 나왔는데 네네. 저는 세상 돌아다니면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멕시코 같은 데 가보면 작년에 한 수년 전에 멕시코에서 우리 한상 지도자 대회를 했는데 네. 그때 한국인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랬더니 몇백 명이 왔었어요. 아하, 그래 예. 100여 년 전에 가셨던 분들. 그러셨군요. 또 큐바에도 가봤더니 거기도. 큐바에도 지가 한 4, 5년 전에 거기서 우리 한상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네. 큐바에 있는 100여 년 전에 간 동포 후손들을 돕기 위해서 한글 학교도 만들어주고 뭐 지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가서 네.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가보니까 그렇게 많고 일본에도 우리나라 통계 해외 인구 통계로 잡히는 인구 이외의 우리 조선 한국 국적 조선족으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일본 왕족도 네.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 네. 요즘 뭐 우익에 저거 한다고 그래서 아베 일본 수상도 아마 듣기에 네. 한국 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있고 일본서 활동하는 재력가들 그 손마사오도 네. 뭐 그거는 2세지만 네. 그게 지금 1세로 가서 성공하신 분들 한창호 회장이라고 마루한 그룹에 네. 그 김연아 그 도와주고 있는 그렇죠. 김연아 그 피겨 스케이팅 할 때마다 배너 광고에 전부 다 일본말 영어였었는데 한글로 나온 한 글자 있죠. 마루한. 네, 네. 그 회장이 이 16살에 삼천포에서 배 타고 갔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많으시니까. 좀 그런 분들에게 이중 국적 허용해 주면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으로 네. 뭐 그동안 해외 동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사회 정치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걸 제대로 역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렇군요. 모두들한테 좀 설득하고 해가지고 또 뭐 선임 의원님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좀 의견을 모아서 한 45세까지는 우리나라 낮춰보자. 국적 좀 낮춰보자 이런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국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어떤 기대 효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해외에 한 여러 해 전에 일본의 그 아세안 문제 연구소 대장성 산하에 있는 아세안 문제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내가 얼핏 봤는데 예.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한국인 예. 전체에서 코리안이 네. 갖고 있는 자산이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25배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참 재계 활동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네.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 상공인으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이 엄청납니다. 지금 외자 유치 하는데 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자산 유치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으면 그럼 여기가 세금도 사업한다고. 냅니까? 그럼 내야죠. 네. 세금부터 안 해야죠. 여기 네. 있는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에는 세금이 다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금도 내게 되고 또 그분들 자녀들이 뭐 40세 미만이면은 병력에도 의무도 지어지고. 지어주고 네. 뭐 이러기 때문에 제가 재외 국민 참정권을 줘야 된다는 운동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네. 그때도 같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납세도 안 한 사람들, 병력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뭐 주느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해외 나가서 활동하신 분들은 네. 여기서 보기에는 전부 다 호의호식하고 지내시는 것 같은데 네. 밖에 나가서는 정말 척박한 곳에 더구나 낯선 곳, 생소한 곳에 가가지고 정말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피눈물 흘리고 그렇죠. 고생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일본서 지금 재벌이라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창호 회장 같은 사람은 뭐 600억인가 얼마 부도나가지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 할 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수십조의 재산을 일군 사람이고 네.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일일이 소개하기 참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조국 경제에 기여하고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 맞는 또 말씀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하자. 네. 세상에 그 뭐랄까 해외 동포들의 그 위상이 네. 조국의 위상입니다. 그럼요. 동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주면은 네. 더 위상도 높아지고 경제적인 활동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난 저 의원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들어서 이걸 발의했습니다.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비행 운항을 전문으로 하는 파일럿을 제외하고는 정말 하늘에서 보낸 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해외에 나와 있는 재외 국민들과 만남을 많이 가지셨다는 의미일 테고 예. 현장에서 그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분들은 조국이 그들에게 무엇을 배려하기를 바랍니까? 제가 해외 동포관계 일을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들여다본 책 그리고 네. 많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 곳이 그 유대인 조직입니다. 네. 우조라고 해서 월드 시오니스트 오가니제이션 네. 그 시오니즘을 갖고 2000년을 참 디아스포라 네. 떠도는 생활을 하다가
1949년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민족입니다. 예. 지금 유태민족이 뭐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노벨 경제학상의 3분의 1을 유태인들이 탔다고 그러는데 네. 그 유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네. 해외로 인력을 진출시키면서 네. 그런 부다침을 많이 봐왔는데 아하. 그런 부다침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겼어요. 한민족이 이기는 걸 봤어요. 제가 중남미 쪽으로도 이민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미국에서도 유태인과 다투면서 미국은 워낙 유태인들의 세력이 그렇죠.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한데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유대민족보다 한민족이 더 우월하다는 걸 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감히 위대한 유태인 시대는 지나고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얘기를 해외 동포들한테 얘기를 하고 네. 그 얘기를 듣는 해외 동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지난 12월 달에도 거의 지구를 세 바퀴 돌 정도로 남미에 뭐 브라질, 아르헨틴, 파라과이, 파나마, 미국 갈 때 올 때 들려서 동포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와서 또 다시 그 페루 리마에서 그 지구 대기 환경 네. 당사국 총회 예, 있었죠. 제가 의회 세션에 예. 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우리 반기문 총장도 오셔가지고 네. 많은 덕담도 나누고 같이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같은 비행기를 내 가서 네. 그 대회에 참석하고 또 반기문 총장이 워낙 세계적으로 참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럼요. 그분이 또 한국 분이라는 걸 모두들 알고 네. 그런데 참석하면은 그 참석한 딴 나라 분들이 오히려 반기문 총장한테 안 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도 여러 가지 도움말을 주시고 예. 또 거기에 있는 동포들도 만나보고 동포 한인회 회장단들 모두 만나보니까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남미 쪽으로 간 분들이 참 어렵게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네. 지금 그 척박한 곳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일궈놓은 그 형편을 보면은 대단해요. 언제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다녀보시면 정말 느낄 의원님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예. 더 많이 듣지를 못합니다만 사실 그 세계 한상 대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인이면서 이 상공인, 한국 상공인. 그 지금 굉장히 재력도 많이 쌓아가고 있고 영향력도 쌓아가고 있고 인정을 점차 받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 시장에서 한상들 또 국내 경제인들이 연계를 일으켜서 시너지를 좀 발생시킬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1965년부터 이민 사업을 해서 해외로 인력 진출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다 참 요인이 돼가지고 세계 750만 동포 사회를 만들었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상공업에 종사를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네. 무역업, 뭐 저 수산업, 첨가업 뭐 모든 걸 그렇죠.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1993년도에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라는 맞아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예. 그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조나 짜피라고 그래서 주이시 이 에이전시 포 이스라엘을 위한 그 유태인들의 조직도 보고 중국의 화상대회도 제가 여러 차례 참석해가지고 네. 화상들의 모임도 보고 또 그 아일랜드 분들의 해외 네. 동포 조직도 IDC 네트워크 같은 것도 제가 살펴보고 네. 무슨 이태리언들의 해외 조직 또 인교들의 해외 조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네. 우리도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모임이 필요하겠다 해서 1993년에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네. 그 해에 그 전해에 있었던 화상 대회를 벤치마킹해서 네. 한상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때 롯데호텔하고 세종문화회 가서 열고 그 이후에 매년 세계 한인 상공인 대회 한상 대회를 하다가 네. 2002년부터는 재외동포재단이 국가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주관해서 일을 그렇군요. 해오고 해외 한상 조직은 저희들이 만든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제가 사무총장으로 24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그 조직에서는 국내 한상 대회에 참여하도록 모두 참여 독려를 하고 해외에서는 어려운 지역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어려운 지역 예를 들면 뭐 중국 연변이라든가 예. 연변 연길도
원래 조선족이 거의 65%가 있었는데 네. 해외로 흩어지고 나가고 뭐 이래서 지금 한 34, 5% 정도 있습니다. 네. 예, 거기도 한상 지도자 대회를 열어주고 뭐 캄보디아, 뭐 미얀마, 저쪽에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아이고. 남미의 뭐 네. 멕시코 또는 큐바 이런 데 가서 네. 그런 대회를 해줘서 국내와 한상이라는 것이 해외에서는 서로 종적으로 행적으로 모임을 갖고 조국과는 참 같이 그런 참 종적인 모임을 가져서 국내 경제의 뒷받침도 될 뿐만 아니라 네. 자기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조국으로부터의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지금은 네. 국내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에 추진하고 싶은 현안,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네. 우리 삶의 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네. 또 주로 보니까 규제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주민과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또 여야 간에 서로 소통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 노동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남북관계교류협력발전특위위원으로서 남북교류관계, 남북협력관계, 통일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네. 해외 동포가 750만 동포 참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네. 저것이 조국과 연계되어서 조국 네.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입법데이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또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